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영규 선수 이적입니다. 아 이것도 오늘 떴죠. 네, 오늘 떴고 오피셜. 제가 보니까 한 6시쯤에 떴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촬영 시점에서 한 2시간 전에 떤 건데 일단은 오영규 선수가 지금 셀틱에 가고 나서 등번호 19번을 받았고 또 셀틱 인스타그램에 엄청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뭐 4개나 올려줬더라고요. 맞아요. 셀틱이. 일단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영상을 봤는데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에요. 막 태극기랑 뭐 한글도 써서 막 오현규 한글 쓰고 막 환영합니다 이런 거 직접 써서 하는 이런 정성도 보여주니까 좀 보는 맛도 있었고, 그리고 댓글도 이제 환영한다는 댓글 많고 광민선 그 아나운서가 네. 수원 팬이시잖아요. 근데 그쵸. 거기다가 이제 이 선수는 분명 잘 될 거라고 댓글로 영어로 달아주셨다. 정말. 이렇게 또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까지 다시. 근데 확실히 셀틱이 그 일본 선수가 좀 많다 보니까 좀 아시아 선수에 대한 그런 대우가 좋은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쵸. 일단 감독이 그리고 네. J리그에서 그쵸. 출신이다 보니까 확실히 오영규 선수가 적응하기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선수가 6명인가요? 네, 일본 선수가 6명이고 지금 오영규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아시아 선수만 7명이고 에런 무이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그 아시안컵에서 뛸 수 있는 국적에 이제 8명이나 있는. 진짜요? 에런 무이가 이제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그쪽이니까 이제 하여튼 이제 그러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이적료가 굉장히 비싸죠. 이거는 비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대략 한 38억에서 39억 정도의 금액인 것 같아요. 지금. 그때 저랑 형이랑 둘이서 오영규 소식 다룰 때는 27억 원이었는데 거기서 또 13억 정도 오른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수원 입장에서는 또 그쵸. 안 보내기 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대승적 차원에서 보내기에는 너무 거절하기 힘든 돈이었죠. 네. 아니 이거 대승적 차원 아닐 것 같은데. 알맞은 거래다. 알맞은 거래다. 얼굴 댓글 본 거 보니까 형규야 아직 짐 안 뺐어? 빨리 빼야지. 빨리 빼라고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일단 오늘 준비하면서 이게 뭐 급하게 또 오피셜이 오늘 나가지고 네. 또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하필 우리 3명이 이 충무 있기에서 그래도 입을 터는 스타일들이어가지고 전문가보다는 그렇죠. 입 터는 스타일들이어가지고 뭔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 팀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 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어 사람이. 그거는 스코틀랜드 이거 누가 봅니까? 이동근 와야 돼. 이동근 와야 돼. 이동근. 아니 우리가 4명 있어. 한 이동근, 장희찬, 뭐 예준 둘이 그렇게 있거든요. 어. 거기에 뭐 경석이 형 가끔 끼면 괜찮은데 하필 멤버가 이 멤버들이 그치. 그 입만 떠드는 멤버들이어가지고 전술적으로 어떻다 저렇다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셀틱에 대해 딱 알고 있는 거 딱 2가지 알고 있습니다. 기성용과 차두리. 당연하지. 하나 더 있다. 그 예전에 바르셀로나를 이겼던 팀. 그래요? 조별 예선에서. 그럼 난- 무승부였나? 반다이크 찔 땐가? 아니요. 반다이크 뛸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완야마가 바르샤 중원을 개패던 시절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 알아. 완야마가 바르샤 중원을 어. 개패버리면서 그때 셀틱이 이겼나 아마 어. 비겼나 그랬을 거예요. 뭐 3대3인가 그랬을 텐데 그게 저는 좀 임팩트가 남았고 셀틱이 좀 한끗발 하는 팀. 좀 이런 임팩트가 좀 남아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기성용과 차두리의 팀으로 좀 이제 좀 한국 사람에게는 좀 알려져 있죠. 일단은 이 셀틱이라는 팀이 아까 얘기했지만 기성용 선수하고 차두리 선수가 있다 보니까 한국과 인연이 좀 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오영규 선수 인터뷰한 것도 올라왔는데 오영규 선수 인터뷰할 때 기성용과 차두리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선수들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이제 셀틱은 뭐 기성용 선수와 차두리 선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좀. 그거 확실히 있는 게 제가 월드컵 갔을 때 브라질전 끝나고 딱 나오는데 딱 봐도 그러니까 외국인인 사람이 한국 유니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왜 한국 유니폼 입고 있냐 했더니 자기 셀틱 팬인데 기성용 너무 좋아해갖고 한국 응원하러 왔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성용 선수 좋아할 만할 수 있어. 셀틱에서. 그렇죠. 기성용이 셀틱에서 잘해갖고 이제 수원지 간 거잖아요. 맞아요. 뭐 기성용 선수 옛날에 그 다른 채널 나와가지고 그 셀틱에 있었던 에피소드 얘기하는데 뭐 그 당시에 기네슈 감독이 셀틱에 너 오래 있으면 뭐 너를 뭐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를 했나 봐요. 뭐 그 다음에도 또 기성용 선수가 좀 스코틀랜드 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냥 거친 리그다. 뭐 전술이 없다. 거칠기만 한 리그다. 거칠기만 하는 아니고 하여튼 거친 리그다. 거친 리그다 해서 막 전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즘 셀틱은 좀 그런 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셀틱은 이제 셀틱의 감독이 좀 이제 셀틱 팬들에게는 이미 명장으로 좀 자자하게 소문이 나 있고 축구를 딥하게 보는 이제 팬분들 그러한 분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숨은 이제 보석가 같은 사람이다라는 좀 평이 있을 정도로 좀 전술적으로 능력이 있는 감독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감독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 이 감독이 이제 저희도 좀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가 예전에 2015년도 호주랑 그리고 우리나라랑 아시안컵 할 때 네. 결승에서 붙었던 감독이더라고요. 근데 이때 그 감독이 우리 이겼죠. 우승을 했죠. 우승. 호주가 우승했어. 호주가 우승했죠. 그때 막 결승전까지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앞뒤로 해가지고 90분에 골 넣었잖아요. 90분 골 넣어가지고 그 연장에 중거리 먹고 하셨는데 그때 저희랑 한번 붙어봤고 네. 이 감독도 J리그에서도 뛰다 보니까 뭐 좋은 굉장히 뭐 아시아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되게 높은 평가를 많이 하는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포스테코글루 이제 감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걸 제가 알아본 이유가 잠깐 에버튼 얘기하자면 에버튼의 램파드가 이제 경질로 떠나면서 링크뜬 감독이 이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좀 칼럼을 좀 찾아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침 또 오영규 선수가 이적 성사되면서 다시 한번 좀 찾아봤는데 전술적 스타일이 일단은 뭐 셀틱 팬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좀 이제 시작부터 강하게 나갑니다. 펩과 아르테타를 좀 합쳐놓은 전술가다. 이 정도면 최강자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건 물론 셀틱 경기를 꾸준히 팔로우한 분이시기 때문에 뭐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 칼럼에서 했던 말은 아이솔레이션 이제 공격 시에는 아이솔레이션을 활용하면서 수적 우위랑 이런 거를 좀 하면서 공격을 잘 풀어 나가는 스타일인 것 같고 뭐 상대팀 압박에 대해서는 이제 펩이 안 풀릴 때문에 좀 하는 것처럼 중미에서 이제 홀딩을 빼고 사이드로 나머지 중원 이제 2명을 사이드로 빼면서 간격을 벌려서 이제 공격을 상대 압박에 대응해버려서 공간을 찾아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셀틱 경기까지 제가 에버튼 경기 팔로우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셀틱 경기까지 팔로우하지 못했지만 일단은 제가 급하게 찾아본 이제 칼럼에서 쓴 전술은 이렇고 셀틱 팬분들이 이 감독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다른 게 이 감독이 이 시즌에 이제 감독으로 부임하는데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 당시에는 이제 셀틱이 좀 우승 경쟁권과 살짝 거리가 있는 느낌의 팀이었는데 이 감독이 오자마자 영입을 좀 적절하게 몇몇 탁탁탁 하더니 우승 경쟁이 가능한 팀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좀 주축가 되었던 게 이제 일본 선수들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시즌에 바로 그 우승컵과 리그컵 이렇게 해서 2개의 컵을 동시에 들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뭔가 능력이 있다. 확실히 좀 팀을 만드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다.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오영규 선수가 어떻게 쓰일지가 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맨날 이 셀틱 가면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쵸. 이 부분이 뭐냐면 최전방 공격수가 너무 잘하는 선수예요. 그렇죠. 이 주전 1 자원이 일단 후르하시 네. 이 선수하고 다이젠 이 선수도 가끔 스트라이커로 뛰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자쿠마키스 이 선수도 있는데 이 선수는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쵸. 일단 이 선수는 나갈 것 같고 근데 이 후르하시 이 선수가 문제예요. 이 선수를 과연 1 옵션에서 뺄 수 있을까 했을 때 거의 불가능해 봐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스탯이 뭐 지금 스코틀랜드 리그 득점 1위니까. 일단 오영규 선수가 좀 침투를 기반한 오프 더 볼하고 또 연계가 굉장히 좀 좋은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헤딩골도 되게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타겟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래도 발이 빠르고 좀 압박도 많이 해주면서 공중볼도 좀 좋은 공격수다. 그래서 말 그대로 좀 육각형에 가까운? 네 그런 점점 육각형이 점점 커질 수 있는 네.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셀틱 선수들은 일단 이제 전문 스트라이커 자원들이 아니잖아요. 그 일본 그쵸. 선수 2명이 후라시도 아마 윙어일 윙 거예요. 맞아요. 윙어 출신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문적인 스트라이커 자원이 필요한 경우가 이제 경기에서 생기다 보니까 그때를 염두에 두고 좀 데려온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시즌 끝나면 이 선수 이적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후르하시요? 후라시 스탯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우영규 선수가 만약에 6개월 정도는 뭐 적응기를 좀 가져가서 그쵸. 좀 적응을 한 다음에 뭐 영어 문제도 있고 아니면 뭐 사는 데 있어서 문제도 그걸 좀 해결한 다음에 후라시가 좀 이적을 한다거나 아니면 후라시가 조금 못 뛰는 경기들이 있을 때 그때 오영규 선수가 조금씩 뛰어서 스탯을 쌓은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이 감독이 다행히도 아시아 선수들과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저는 금방 녹여들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저는 조규성 같은 사이즈를 좀 생각을 했어갖고 오영규가 셀틱에 가면 좀 위험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아까 뭐 반방구석 얘기를 좀 했지만
오영규가 생각보다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엄청 어려요. 네, 엄청 어립니다. 저는 조규성이랑 좀 비슷한 나이대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좀 많이 좀 차이 나는 것 같고. 3-4살은 차이 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젊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급하진 않은 거죠. 그렇죠. 당장 자기가 1옵션에 들어가야 될 필요가 없는 거고 뭐 유럽에 왔으니까 좀 유럽 팀들이 어떻게 경기 뛰는지 그리고 세계적인 명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스코틀랜드 내에서는 명장급의 아니 뭐 제일 잘한 감독이 제일 잘한 감독이니까 그 감독의 이제 지도를 받아보면서 뭐 적응하고 배우다 보면은 분명히 오영규가 이제 충분히 팀에 잘 녹아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영규 선수가 조금 단점이라고 얘기하면 경험 부족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되게 골 넣기 쉬운 장면에서 놓친다던가 쉬운 걸 잘 못 넣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놓치는 뭐 그런 스타일이 좀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어린 선수니까 경험이 쌓이고 또 적응을 좀 어린 선수도 좀 적응을 잘한다. 그쵸. 뭐 이런 좀 말들이 있잖아요. 좀 적응을 잘해서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셀틱에서 있어도 좋고 뭐 아니면 프리미어 리그나 다른 리그를 넘어가서 뛰어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